안녕하세요. 캘리그라퍼 이용선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프로크리에이트 기본 세팅, 기본 설정에 이어서 간단한 그림을 그리면서 다양한 프로크리에이트의 기능에 대해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캔버스를 하나 설정을 하시고 캔버스가 생성이 되면 이 위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필요한 브러쉬는 다양한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되겠는데요. 이왕이면 선의 굵기 차이가 없는 모노 브러쉬쯤에서 혹은 뚫려 있는 곳이 없는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예 브러쉬 세트에 가보시면 세 번째에 모노라인이라는 브러쉬가 있어요. 이 브러쉬를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을 한번 그어 보시고 굵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먼저 저희가 색깔을 한번 골라 볼 텐데요. 저희가 팔레트의 색깔은 오른쪽 위에 있는 원을 터치하시면 나오는데 아마 기본 창에서는 이렇게 디스크 형태로 보일 거예요. 물론 이 상태가 편하시다면 이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한 색을 피킹하기 위해서 클래식 모드로 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은 오른쪽 아래 혹은 왼쪽 아래가 검은색이고요. 왼쪽 최상단이 흰색입니다. 자, 일단 저는 검은색으로 선택을 하고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 텐데 오늘은 어려운 그림은 아니에요. 이 모노 브러쉬만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간단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캔버스 전체를 색으로 채우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간단해요. 팔레트 위에 지금 원 안에 들어가 있는 팔레트의 색상을 그대로 펜슬로 끌어다 내리면 전체가 칠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 이렇게 선택창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줄여볼 텐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균등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디를 잡고 줄이더라도 다 균등하게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유 형태로 놓고 가운데 위쪽에 있는 걸 쭉 아래로 줄여서 아래쪽에 이렇게 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저희가 확인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레이어 창을 한번 열어 보시면 방금 저희가 작업한 레이어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레이어 위로 이제 하나씩 레이어를 추가하면서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추가는 레이어 창에서 플러스 버튼을 터치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퀵 메뉴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터치하셔도 됩니다. 자, 새 레이어를 추가하시면 새 레이어에 어떻게 그려보실 거냐면 조금 밝은 색상으로 그리고 노란빛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로 완벽한 원을 그려볼 거예요. 원을 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쭉 동그랗게 하고 홀드 멈춰주세요. 펜슬을. 그러면 툭 움직이면서 얘가 매끄러워져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살짝 타원형이죠. 얘를 완벽한 원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손가락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 주시면 완벽한 원으로 바뀝니다. 자, 얘는 사각형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자, 삐뚤빼뚤하게 사각형을 그렸지만 홀드 하고 멈추고 있으면 딱 직선형으로 되는데 얘를 정확하게 사각형을 만들고 싶다면 다시 한 손가락 터치하시면 정사각형이 완성이 되죠. 다시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크게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홀드, 손가락 터치. 그래서 완벽한 원을 큼지막하게 그려 넣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동 버튼을 터치를 해보시면 균등 자유 형태가 있는데 균등으로 지금은 사이즈를 줄일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스냅을 활성화시킵니다. 자석이나 스냅을 활성화시키면 그리드 위에서 이제 격자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내가 가운데로 왔을 때 노란색으로 라인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중심에 원을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캔버스의 한가운데 원을 그려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얘도 그대로 끌어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됐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레이어를 움직여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선택. 지금 방금 레이어를 꾹 누르면 툭 위로 올라와줘요. 자, 다시 눌러보면 툭 위로 올라오고 그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줄 수가 있죠. 지금 한 겹씩 한 겹씩 쌓아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작업을 해볼 텐데 이번에는 뭔가 바닥을 땅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해나 달이라고 생각하기에 배경이 너무 흰색이죠. 그래서 레이어를 추가해서 얘를 해보다 뒤쪽으로 움직이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색상을 골라 보실 거예요. 뭐 원하시는 색상은 어느 걸로나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붉은빛, 얘를 가지고 어떻게 그어줄 거냐면 쭉 가운데를 그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위쪽에만 얘를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 얘랑 어울릴 만한 다른 붉은 톤의 다른 색을 채워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 아래가 색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근데 툭 잘리듯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갤러리 옆에 있는 조정 버튼을 터치하시고 여기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 그리고 레이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펜슬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가우시안 흐림 효과가 적용되면서 두 컬러가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죠. 보이시나요? 자, 어느 정도 구별이 돼 보이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 적정선을 찾으시고 완전히 섞였으면 좋겠다 하시면 더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이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색상 구별도 보이시죠? 지금 계속 모노 브러쉬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방법은 간단해요. 이 레이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대로 툭 밀어 보시면 메뉴가 다시 나와요. 다시 내가 복제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밀어 보면 잠금 복제 삭제가 나오죠. 여기서 복제를 터치하시면 방금 그 레이어가 두 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방금 했던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기억나시죠? 조정, 가우시안 흐림 효과, 레이어. 그래서 쭉 밀어보시면 자, 효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원이었다가 쭉 하면서 주변이 뿌옇게 올라올 거예요. 아마 지금 작업하시면서 화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프로크리에이트 화면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빛이 퍼져나간 느낌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레이어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시고 색상을 검은색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모노브러쉬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크기가 얼마나인지. 자, 너무 작으면 크기를 쭉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시고 뭐 너무 작다 싶으면 조금 확대를 시켜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확대는 얘를 눌러서 쭉 잡고 끌어보시면 크기가 커지죠. 자, 이 정도 크기를 키워서 지금부터 뭘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얘를 복제 그리고 이동을 눌러서 옆으로 살짝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복제 얘도 다시 옆으로 조금 더 그리고 복제 다시 복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다시 레이어를 추가하신 다음에 선을 가늘게 해서 자, 간단하게 나무 모양처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쁘게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다 각각 떨어져 있으니까 한 나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가 그 나무의 레이어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선택할 레이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번엔 같이 밀어줍니다. 그러면
진한 파란색 아래에 하늘색들이 생기는데 얘네들을 합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룹 눌러주시면 한 그룹으로 들어가죠. 근데 나는 이렇게 레이어가 많은 게 필요 없고 이 나무가 그냥 하나의 레이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다시 그 새로운 그룹이라고 써 있는 곳을 터치하셔서 병합을 눌러주시면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집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옮겨주시면 되겠죠. 원하시는 사이즈로. 자, 저는 나무가 너무 하나니까 하나를 더 복제할게요. 근데 너무 같은 방향이니까 복제를 해서 수평 뒤집기로 좌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조금 더 작게. 그래서 마치 두 그루인 것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만큼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원을 가지고 또 몇 가지를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하얀색 정도로 사용을 해서 아까 원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쭉 홀드 손가락 터치 해서 원이 하나가 완성이 되면 그대로 넣고, 자, 이때 보시면 원이 꽉 차지 않고 이렇게 흐릿하게 자리가 남는 게 보이실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한계값이라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얼만큼 꽉 차게 할지가 설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그건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넣은 상태에서 펜슬을 떼지 마시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겨 보시면 다시 꽉 차게 들어갑니다. 아까 빈 공간이 있었던 곳이 없이 그냥 다 꽉 차게 됐죠. 자, 얘를 복제. 그래서 그대로 옆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복제. 뭐 하나는 이렇게 위로 움직일까요? 얘는 조금 더 가는 게 더 예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도 다시 한번 합쳐보세요. 같이 합칠 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고 그룹, 그리고 나서 터치, 병합. 자, 이 상태에서 나온 애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선택을 눌러서 올가미를 저희가 눌러볼게요. 올가미를 눌러서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원의 가운데를 쭉 이렇게 잘라보세요. 그래서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올가미로 잡은 상태에서 다시 이동을 누르면 걔만 잡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써볼 게 뭐냐면 세 손가락 쓸어내리기예요. 손가락 3개로 화면을 쓸어내려 보시면 복사하기, 붙여넣기 팝업이 다시 나와요. 이 상태에서 잘라내기. 그러면 구름처럼 모양이 하나 나오겠죠. 얘를 이제 복제해서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위치에 넣어주시면 간단한 그림이 완성되겠습니다. 뭐 수평 뒤집기도 해보시고요. 뭐 얘네들은 어차피 같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 볼 건데 그거는 이제 좀 여기를 좀 밤처럼 한번 꾸며 볼까 해요. 지금 그래서 요 아래에 보시면 뒤쪽 배경으로 해놨던 색상을 좀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은 조정에 색조, 채도, 밝기를 터치하시면 레이어에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색조, 채도, 밝기를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 푸른빛 나게 바꾸고 밝기를 좀 어둡게 해서 좀 더 밤의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밤이면 또 있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이 상태에서 맨 아래 레이어가 선택된, 배경이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추가, 흰색인 상태, 그리고 지금 모노 브러쉬니까 크기 잘 보시고 뒤에다가 하나씩 콕, 콕, 콕 점을 찍어주세요. 자, 간단하게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꽉 차게 보셨을 때 더 예쁘게 모양이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해보실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 조금 모노브러쉬를 줄인 다음에 간단하게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느다란 선 하나만 그려줘도 별똥별 같은 느낌이 조금 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더 가늘게 해서 뭐 요쯤에 이렇게. 네. 간단하게 완성해 본 그림이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단순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해본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을 했어요. 뭐 복제하기도 써봤고, 원을 만드는 방법, 원을 채우는 방법, 캔버스 전체를 색상으로 채우는 방법, 거기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 적용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영상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쓸 때 이제 안정된 구도를 만드는 방법이나 합성하는 방법 등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